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니, 오늘 딱 1시간에 뭐 끝낼 건데, 나온다는 보장은 없는데, 이것도 아까 고려시대 한 것처럼 비슷한 거예요. 편하게 들으세요. 일단 해보자. 학교. 여기서 학교는 서양식 학교가 되겠죠. 즉, 서당이 아니라 근대적 학교를 해볼게. 서당에서는 뭐 가르쳐요? 천자문, 유학 가르치죠. 그러면 서양 따라가려면 수학, 물리학, 영어 배워야 되겠죠. 그런 거 가르치는 게 서양식 학교, 근대적 학교야. 그럼 해보자. 1883년. 니네 원산 아시죠? 원산. 자, 우리가 강남에 앉아있는데 여기가 강남 중에서도 무슨 동이야? 대치동이면 원산 중에서도 자, 원산이 굉장히 크잖아. 원산 중에서도 덕산이라는 곳의 주민들이 똑똑해. 야, 우리 그러면 우리 애들을 서양식으로 키우자 해서 나라가 아니라 민간인들이 대단하죠. 이거 서양식 학교를 만들어요. 이거를 따라해 볼게요. 원산 학사라 불러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 봐봐요. 누가 세운 거야? 민간인이 세운 거야. 물론 관리들도 조금 돈을 댔는데 민간인이고 이게 중요해요. 최초의 서양식 학교. 무슨 학사? 원산 학사. 뭘 가르쳤을까? 근대가 뭐냐? 서양의 영어, 과학, 물리, 근대 학문을 가르쳤는데 하나 더 가르쳤대. 뭘까? 내 가슴을 울리는 걸 가르쳤어. 뭘까? 놀라지 마세요. 무술을 가르쳤대. 완전히 문무겸비한 거죠. 그래서 알려줄게. 우리나라 최초로 북한 쪽이, 지금은 북한이죠, 원산이. 북한 주민 중에 원산 분들이 진짜 머리 좋은 거지. 서당 안 보내겠다. 지금은 영어다, 과학이다. 무슨 학사? 원산 학사. 그리고 1883년에 나라에서 봐봐. 니네 우리 그 미국이랑 조미수 통상조약 한 다음에 미국에 사신 보냈는데 우리 조선에 영어를 하는 애가 단 한 명도 없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봐봐. 미국 갔을 때 청나라 애를 데려가. 청나라 애를 데려가면은 청나라 한 명이 더 와. 얘는 영어 하는 청나라야. 그러면은 조선 통역관이 니하오마 중국어로 얘기하면은 중국 청나라 애가 또 청나라에게 중국어로 얘기하면 걔가 미국어로 얘기하고, 미국어로 들으면 해석한 다음에 청나라에게 알려주면 청나라애가 우리 조선 통역관에게 청나라로 해주면 우리가 조선으로 하는 거야. 개빡치죠, 여러분.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영어 무슨관을 키우자. 통역관을 키우자. 해서 여러분 따라해볼게요. 나라에서 통역관 키우는 학교를 만들어요. 무슨 학? 동문학. 이거는 학교라기보다는 뭐야? 그냥 언어 강습소가 되겠지. 왜? 원산 학사는 영어, 수학, 국악 다 가르치잖아. 근데 동문학은 오로지 뭐만 가르치는 거야? 영어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좀 슬픈 얘기. 우리나라에 1883년에 영어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면 저때 일본은 수백 명. 왜 수백 명일까? 일본은요, 우리나라랑 조선은 세국 정책할 때 일본은 300년간 네덜란드와 교류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의 수천 명이 네덜란드 언어를 알았어요. 그러면 네덜란드어를 알았으니까 그거 가지고 영어 배우기가 되게 쉬웠겠죠. 그리고 만지로라고 일본의 어부인데 난파당에서 미국으로 도착해서 미국에서 몇 년 살아서 영어 박사가 돼. 그래서 걔 만지로가 들어오자마자 막 영어를 가르쳐. 그러니까 이게 좀 부럽긴 하더라고. 우리도 여러분 외국어만 좀 잘했으면 굉장히 좀 그 해가 빨리 됐겠죠. 근데 지금은 역전됐어요. 일본 분들보다 우리가 영어 훨씬 잘한대. 일본은 잘 영어, 태국 전혀 못해. 근데 우리가 아마 전 세계에서 영어 투자 시간은 제일 많은데 필리핀보다 못해요. 자, 볼게요. 그 얘기 이따 해줄게. 자, 여기까지 배웠고. 참고로 필리핀에서 4년제 대학을 나오면 완벽한 영어 실력이 된대. 영어 실력. 그래서 15년 전에 인터넷 있기 전에 뉴욕에서 내가 제임스야. 술 먹고 대리운전 부르잖아. 그럼 콜 받잖아. 그러면은 어떤 아줌마가 얘기해 주죠. 모든 아줌마들이 다 필리핀 아줌마들이야. 그걸 국제선을 필리핀으로 딴 거야. 왜? 근데 미국 애들도 필리핀 사람인지 몰라. 완벽한 발음이니까. 왜 그럴까? 왜 필리핀은 중학교만 나와도 우리랑 틀리게 능숙한 영어가 될까? 우리는 영어가 들어온 지가 딱 50년 됐어요. 언제 들어왔어? 6.25 때 들어왔죠. 6.25 때. 필리핀은 100년 전에 들어왔어. 그래서 어떤 문화가 들어와서 100년 돼야지 그게 꼽힌대.
그래도 아마 니네 자식들은 영어를 술술하겠지. 응? 결혼하면. 자, 볼게요. 자, 자식은 안 낳을 텐데 뭐. 자, 여기까지 했고. 원산학사 외워야 돼요. 두 번째. 1886년에 드디어 나라에서 이거 외워요. 이건 잘 나와요. 유경공원이라는 국가에서 여러분 나라 관립 아주 멋있는 학교를 세워요. 유경공원. 그러면 이 유경공원은 뭐냐? 양반의 자제들, 그 다음에 이미 관리인 사람들이 오는 거야. 아무나 못 가는 거야. 완전히 지금으로 따지면 족발학교야, 귀족학교야. 귀족학교인 거야. 그러면 여기는 누가 가르치느냐? 프랑스, 미국, 영국 선교사가 오셔서 직접 교수가 되는 거야. 장난 아니죠? 그러면 1886년에 대한제국이 양반 자제나 관리 중에 영어, 물리, 수학, 인재를 키우자. 그래서 한국에 와 있던 목사님, 신부님 모셔다가 양반, 잘 나가는 양반 자제랑 귀족 데려다가 만든 국립학교가 무슨 공원? 유경공원. 알아봤더니 장학금이 장난이 아니야. 해볼게요. 요즘으로 치면 저기 입학을 하면 월 500을 준대. 괜찮죠? 월 500을 주고 막 담배값도 주고 가마도 주고 장난 아니었대요. 무슨 공원? 유경공원. 그거 해보자. 1883년에 민간인이 만든 최초 학교는 무슨 학사? 원산학사. 같은 연도 영어 통역관 키우려고 만든 게 무슨 학? 동문학. 그 다음에 이게 시험에 나올 거야. 무슨 공원? 유경공원. 유경공원은 국가가 만든 근대적 멋있는 학교다. 양반 자제와 관리가 들어갔다. 아무나 못 들어가죠? 그리고 뭐야? 선교사가 가르쳤다니까. 이 당시 조선에서 최고급 교육은 무슨 공원? 유경공원이 되겠지. 왜? 동문학은 이거지. 역관 중에, 통역관 중에 하나 데려다가 영어만 가르치는 거고, 원산학사도 의미가 있지만 솔직히 나라에서 선교사 초빙한 유경공원보다 못하겠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죠?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참 뭐랄까 선교사분들이, 자, 선교사가 뭔지 알죠? 목사님이나 카톨릭 신부님들이죠. 이분들이 주로 1886년에 많이 오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제일 먼저 뭐를 세워요? 교회나 성당을 세우지. 그러면 교회 성당 솔직히 주말에만 바쁘지 평일엔 비어있잖아. 그래서 이 선교사분들이 엄청난 학교를 많이 세워요. 해볼게. 일단 여자 학생들이 좋아하는 이화여대 아시죠? 이화여대도 이화학당이라고 선교사가 만들어주는 거야. 선교사. 그 다음에 외우지 마세요. 경실학교. 그 다음에 정신학교. 여러분, 내가 대기도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선교사가 와가지고 학교를 지어줘.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무슨 학당? 이화여대가 되는 이화학당. 그리고 이때는 아니지만 서강대 아시죠? 서강대도 카톨릭이 세워준 거잖아. 연세대는 성공회. 넘어갈게요. 어쩌라고 씨발. 재밌는 일 없어요? 응? 수업한다. 협박이 수업한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 했고. 좀 낫네. 아까 힘들었거든. 자, 그러다가 해보자. 그럼 복습. 자꾸 외워. 최초의 근대적 학교는 원산학사. 같은 연도에 영어 통역관 기르는 게 무슨 관? 동문관 혹은 동문학. 그 다음에 무조건 나오는 거. 요거 외울게요. 무슨 공원? 유경공원. 봐봐. 나라에서 양반자제. 그렇잖아요? 관리. 선교사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선교사분들이 많이 세운 학교도 있었다. 그러다가 시작. 1895년 2차 갑오개혁 때 우리 고종왕이 나라에다가 명령을 내리죠. 서양식 교육을 통해서 인재를 키워서 국가를 세울 수 있는 인재를 키우라고 명령을 내리죠. 따라해보자. 교육, 입국조서.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다시 해줄게. 자, 몇 차 갑오개혁 중에 2차 갑오개혁 중에 고종이 뜬금없이 교육, 입국조서라는 명령을 내려. 내용이 뭐냐? 자, 서양식 교육을 통해서 인재를 키워서 국가를 부강하게 하자. 그러면 교육의 목적은 뭐냐? 지식과 덕, 인격과 체를 기르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 서울 한성에다가 초등학교인 소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선생님 기르는 사범학교, 그 다음에 무슨 학교, 외국어 학교를 만들겠다 해서 점차적으로 만드는 거야. 그럼 해볼게요. 자, 무조건 서양식 최초의 학교가 민간인 학교 무슨 학사? 원산학사, 영어 통역관, 동문학, 그 다음에 무슨 공원? 유경공원, 양반자재, 선교사, 그 다음에 선교사의 수많은 학교인데 고종이 직접 교육에 관심을 가졌어요. 무슨 조서? 교육, 입국조서. 언제? 2차 가보개혁 중에. 그쵸? 그러면 2차 가보개혁 중에 고종이 발표한 게 교육, 입국조서랑 까먹었을 거야. 무슨 14조? 홍범 14조 얘기했죠. 내가 요거 아니 봐봐. 야, 가르쳤다고 다 알면 천재게? 어차피 내가 가르쳐도 까먹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도 복습하지만 내가 계속 복습을 해주잖아. 그래서 까먹었다고 찝찝찝찝 할 거 없어. 나도 선생님이 뭐 가르쳐 지금? 역사 가르치지, 세계사 가르치지, 동사 가르치지, 또 뭐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나도 야, 내가 이거 20년에 20년. 20년이면 다 외울 것 같지? 안 그래? 사람이 까먹어.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깨달은 거는 공부는 복습이 최고야. 그래서 누가 많이 받느냐가 짱이야. 뭔지 아시겠죠? 누가 많이 받느냐. 그래서 얘기해 줄게. 얘기한 적 있냐? 나 아는 형이 4개 국어를 완벽하게, 영어를 하면 미국 사람이 미국 사람인 줄 알고, 일본어를 하면 일본어 교수가 일본에서 태어난 줄 알아. 그래서 비교를 물어봤더니 한번 얘기한 적 있을 거야. 예를 들면은 대학 영문법 책이 400페이지잖아. 이거를 100번 본대. 근데 정말 100번을 보는데 얼마 안 걸린대. 한 번 볼 때 한 넉 달, 두 번 볼 때 한 2달, 세 번 볼 때 한 달, 네 번 볼 때 보름, 5번 볼 때 보름. 그러다가 6번 보기 시작하면은 저거를 2시간이면 본대. 그럼 100번을 보는 거야. 그럼 저기 있는 모든 지문을 다 외운대.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A4 한 장에다가 400페이지를 정리할 수가 있대. 그 여기에 룰이 뭐야? 계속 복습해서 머릿속에 외운 다음에 그거를 내 거로 딱 만들어버리면 되는데, 보통 학생들은 막 지도 나가기도 허걱거리고 다시 안 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초중고 때, 중고등학교 때 수많은 진도를 나갔지만 왜 우리가 그만큼 성적이 안 올라? 진도를 나갔지 복습을 안 한 거야. 수업할게요. 표정 어쩌라고. 아니, 그렇다고. 맞잖아, 여기. 그냥 안 했어요. 뭐래요? 자, 여기까지 했어요. 자, 지어보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 그러다가 잘 들어봐, 여러분. 또 하나 해보자. 무슨 개혁? 우리 그때 무슨 개혁 배웠어요? 광무개혁 배웠죠? 빨리 보자. 9번 신차, 왕권 강화, 대한국 국제, 원수부, 그 다음에 상공업진흥정책, 학교, 회사, 공장 많이 세웠죠. 그러면 광무개혁 때는 나라에서 빨리 보자. 식산, 말이 좀 어려워요. 식산 흥업정책. 요거 일본어 느낌이거든. 식산 흥업정책을 다른 말로 공장과 회사를 세운다. 상공업정책이야. 그래서 수많은 회사와 공장을 나라에서 세웠어요. 그러면 공장이 돌아가려면 무슨 자가 필요해요? 기술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광무개혁 때는 기술학교, 혹은 실업학교를 많이 세웠다. 이때 경성, 의대도 세웠다. 이건 외우지 말고 이 정도. 그래서 광무개혁 때는 무슨 학교? 생각해봐. 광무개혁 때 회사 공장 많이 세웠으니까 회사 공장이 돌아가려고 실업학교, 기술학교 세웠다. 외울 것도 없죠? 자, 마지막으로.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학교가 세워진 건 뭐냐? 따라해볼게요. 1905년 나라가 반쯤 망했죠. 무슨 늑약? 을사늑약. 그래서 한쪽에서는 무슨 의병이 있었어요? 을사의병이 있었죠. 옛날 양반. 고기는 익혀 드세요. 최익현. 최초의 평민의병장 신돌서. 그리고 반대는 무슨 계몽 운동했어요? 애국계몽 운동 했죠. 이때 이분들이 봐봐 여러분, 학교를 수백 개 짓습니다. 그래서 1905년부터 1907년에 전국에 수백 개 학교가 세워져요. 그러면 구한말 일제시대 되기 전에 가장 많은 학교가 세워진 건 언제부터야? 을사지역에서 몇 년까지? 1908년까지. 왜냐? 해볼게요. 도산 안창호 들어본 적 있죠? 신채호, 김구선생 들어본 적 있죠?
우리가 아는 모든 독립운동가가 학교를 세워. 그러면 이 학교에서 민족의식 가르치겠죠.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 학교에서 민족의식 일으키면 독립운동가 출연하겠죠. 그래서 요때 만들어진 학교를 없애려고 통감부가 따라해볼게요. 사립 학교령이라는 걸 내려서 다 없애버리는 거야.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해보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학교가 세워진 건 무슨 조약이요? 을사조약이요. 무슨 계몽운동? 애국계몽운동으로 수백 개 학교가 세워졌다. 그러면은 지금 딱 15분 동안 한 거를 1분에 끝낼게요. 한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자, 얼른 해보자. 1883년 주민들이 원산에다가 최초의 서양식 학교를 세웠어요. 원산학사. 우리 역사 최초의 학교다. 민간인이 만들었다. 그 다음에 같은 연도 1883년 자 조미소 통상조약하고 보빙사 보냈죠. 통역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동문학이라는 영어 통역관 기르는 걸 세웠다. 그리고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거 1886년 드디어 고종이 자 양반자제 키우려고 선교사 불러다가 무슨 공원? 유경공원을 세웠다. 그러면 선교사들이 요때 또 선교사들이 요때 수많은 유경공원 출근하면서 자기들도 선교사들이 학교를 많이 세웠다. 이화학당 여러 가지. 그러고 나다가 이제 고종이 이것도 중요해. 빨간소리에 고종이 야 본격적으로 인재를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2차 가보개혁하는 1895년에 고종이 교육, 입국, 조서를 발표해서 해보자. 한성에 무슨 학교? 대지학교야? 소학교야? 소학교, 중학교, 외국어학교를 키웠다. 그러다가 이건 안 나올 거야. 이거는 그냥 알아둘게요. 무슨 개혁할 때? 광고 개혁할 때 회사 공장 많이 세웠죠. 그래서 회사 공장 돌아가라고 실업학교, 무슨 학교? 기술학교를 세웠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근데 가장 많이 학교가 세워진 건 언제야? 1905년 을사늑약에서 1908년 사립학교령 내에는 요때 전국의 학교가 제일 많이 세워졌죠. 요때 무슨 계몽운동? 애국계몽운동으로 가장 많은 학교가 세워진 게 이때야. 야 봐봐. 원산학사 하나, 동물학 하나, 유경공원 하나, 선교사 한 10개, 교육조사 한 3개, 한 10개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언제야? 100개가 넘게 세워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구한말 일제시대가 되기 전에 가장 많은 학교가 세워진 건 언제야? 1905년부터 1908년. 8년까지야. 요거를 나중에 일본 놈들이 무슨 학교령을 내려서 사립학교령을 내려서 막아버렸다. 그래서 학교는 가끔 한 문제 나오죠. 근데 학교 나오면 거의 다 어떻게 해요? 찍죠. 근데 이거 배웠으니까 이제 안 찍을 수 있겠지. 오케이? 됐어. 지워볼게요. 그래서 학교가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아서 학교를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뭐랄까? 신문. 신문 잘 나오죠. 근데 이미 한번 배웠어. 해볼게요. 이거 재미없어져. 재미없지. 고맙다. 그래서 이 친구, 애기 되게 긍정적이지. 애기는 너도 긍정적이지. 언니 없으니까 이상해. 그렇지. 다음 주 지나가면 한마디 다 볼 때마다 내가 걱정한다고. 응? 군대 간 거 아닌가 다시? 우크라이나 파병 간 거 아니야? 가자마자 포로로 잡혀서 밥 축내고. 자, 볼게요. 해보자. 신문인데요. 1883년. 잠깐만. 요때 무슨 학사가 만들어져? 원산학사도 만들어지고 무슨 학이 만들어질 때? 동문학이 만들어질 때 봐봐요. 한성, 서울이야. 한성에서 한성순보라는 신문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해보자. 한성순보는 첫째, 우리 역사 최초의 신문이다. 원산학사, 최초의 서양식 학교, 최초의 신문, 한성순보. 두 번째, 나라가 만든 관청에서 만든 신보다. 관보야. 그래서 백성 보는 게 아니라 관리를 보라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외우지 마요. 순 한문으로 써 있어요. 자, 무슨 순보? 한성순보. 순이 뭐냐? 열흘이야. 그러면 한성순보는 열흘에 한 번이니까 어떻게 돼요? 한 달에 3번 나오는 신문이고, 요 신문은 무슨 계합파가 주도했어요? 급진계합파가 주도하고. 재밌는 얘기. 훅구자와 육기찌가 돈을 대줬어요.
몰라도 돼요. 자, 그러면 단순히 외우자. 시험에는 이거네요. 최초의 신문이고 나라권. 무슨 순보? 한성순보. 그런데 갑신정변 실패하자마자 고종이랑 민비가 없애버려요. 왜냐? 한성순보 주도한 게 누구야? 급진개합하니까 없애버려요. 자, 게다가 시간 지났어요. 1896년 요건 배웠다.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무슨 신문이 만들어져요? 독립신문. 이건 배웠죠. 독립신문은 최초의, 잘 들어요, 최초의 민간인, 개인이 만든 신문이다. 그냥 최초의 신문은 한성순보, 나라가 만들었죠. 민간인이 만든 최초의 신문은 독립신문. 그리고 제일 중요해, 최초의 순 한글로 신었다. 왜? 뭐를 개몽하려고? MC몽이야 민중이야? 민중을 개몽하려고. 그래서 독립신문은 누구를 도와준 거야? 무슨 협회? 독립협회를 도와준 거죠. 그리고 독립신문은 총 4면인데 3면은 순한글이고 마지막 표는 뭐였다? 영문이었다. 왜? 우리 얘기를 세상에 전달하려고. 그게 가능한 게 뭐야? 바로 만년필이야, 서재필이야. 서재필 박사가 여러분 영어 박사였잖아. 그래서 내가 나이를 들었어도 영어를 좀 잘해보고 싶어. 첫째 소원. 미드를 자막 없이 보고 싶어. 불가능해. 한 번은 내가 그래, 1시간 동안 자막을 보지 말자. 그래서 탁 듣고서 자막을 틀고 봤어. 내용이 완전 틀려. 내가 했던 내용이 완전 틀려. 언니는 자막 없이 볼 수 있죠? 자막 없이. 아니 의외로 많어. 의외로 이 중에 한 10명은 반 정도는 자막 없이 볼 수 있을까? 자막 없이 볼 수 있죠. 에이, 겸손하다. 응? 자막 없이 들리지 않니? 나도 들리긴 해.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어? 굿닥터. 그거 재밌지 않니? 약간 자폐아가 굿닥터라고 알아요? 그거 우리나라 드라마 아니야? 미국, 원래 원본이 미국 드라마야. 알지? 굿닥터. 원래 한국어 아니야? 아니에요. 미국 거예요. 야, 굿닥터 나온 지가 꽤 됐어, 그게. 일본 거야. 놀러 와. 내가, 영화 경력이 벌써 몇 년인데. 내가 완전히 하루에 꼭 영화 하나씩 보고 자. 중독이야, 중독. 응? 어제 잠깐만. 어제는 추리물 봤어, 추리물. 일본 추리물. 저번 주에도 추리물이었어. 아, 나는 90% 추리물 봐. 연애는 안 봐. 딱 보면 빡쳐. 뭐 하는 짓이야, 저 새끼가. 아니, 별로 찍고 싶어. 그만해. 아니, 나이가 들었나 봐. 이게 어렸을 때 막 연애물이 저 지금 병신들. 언젠간 헤어질 텐데. 꼬버려. 자, 볼게요. 아니, 이게 추리물 좋아했어, 옛날부터. 추리물. 자, 김전일. 코난 거의 다 봤을걸, 그거? 나 애니메이션 추리물은 다 봐. 아가사 크리스티 알아요? 네. 다 봤어, 그분 거. 그분 거 다 봤어. 명탐정 포아로, 미스 마셜인가? 미스 마셜 다 봤어. 에크로이드 살인사건. 어? 에크로이드 살인사건 느꼈어요? 제목이 뭐라고? 에크로이드 아가사 크리스티 거야? 네. 무조건 다 봤어. 다 봤어. 한 3번 이상 돌렸어. 소설 안 봐. 눈이 침침해. 아, 그게 아니라 영국에서 너무 잘 만들었어. 얼마 전에 나일강의 살인사건을 미국에서 리메이크 했거든? 보다 끊어버렸어. 왜? 10년 전에 만든 영국 게 훨씬 재밌어. 미국 거는 너무 섭섭해. 뭐야? 자, 독립신문 했어요. 그 다음에 지워볼게. 자, 여기까지는 니네 한성순보가 나오겠니? 독립신문이 나오겠니? 독립신문 무조건 나오겠죠? 이거 틀리면 안 돼요. 게다가 하나 더 해보자. 잠깐만. 자, 1897년에 조선이 아니라 따라해볼게요. 무슨 제국이 돼요? 대한제국이 되고, 고종이 아니라 고종 황제가 되고, 광무라는 연호를 쓰고 칭제 권원하죠. 이때부터 봐봐. 이때부터 한양이 아니라 황제가 사니까 황제가 사는 성이다. 무슨 성? 황성이 돼요.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런데 1898년에 신문 2개가 생겨요. 자, 그러면 1898년이니까 조선이 아니라 대한제국이죠. 그래서 1898년에 제국신문이라는 게 생겨요. 여기 뭐냐?
독립협회 탄압하면서 독립신문이 없어졌거든요. 이 제국신문은 바로 독립신문을 계승한 신문이야. 그 증거가 뭐냐? 순 한글로 실어서 서민들을 지지하고 계몽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양이 아니라 황성이죠. 황성. 그래서 같은 연도에 황성신문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요거는 국어와 한문을 혼용해서 주로 옛날 무슨 층이 많이 읽었어요? 양반층이 읽었다. 그 다음에 니네 을사조약되자마자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대곡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표정들 몰라 씨발. 자, 여하튼 요 두 가지 나 이거 안 나와. 왜? 너무 쉬우니까 안 나오고 대신에 요거 나와요. 해보자. 배웠어. 1904년 러일 전쟁을 취재하러 영국 사람인 무슨 대리 와요? 배대리 오죠. 요 배대리랑 국채보상 운동을 주도했던 무슨 탁이랑 양기탁이랑 동업을 해서 1904년에 그 유명한 대한매일 신보라는 걸 만들죠. 요 대한매일 신보는 첫째, 무슨 보상 운동을 주도했다? 국채보상 운동을 주도했다. 국채보상 운동의 회장도 양기탁, 대한매일 신보의 회장도 양기탁. 두 번째, 대한매일 신보는 영국 사람이 사장이다 보니까 치외법권을 가지고 있어서 일본 통감부가 못 건드려요. 그래서 봐봐, 일본의 조선에 대한 침략을 가장 비판하는 신문이야. 즉 다른 신문은 일본을 못 가는데 대한매일 신문은 야! 이또 히로부미 그거 하지마! 막 개지랄 떨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다른 신문들은 의병을 욕해. 병신들아 집에 가라 그러는데 우리 대한매일 신문은 의병을 엄청 지지합니다. 야! 신돌석이가 원샷 투킬 일본군 2명 죽였대 막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민중들이 가장 많이 지지를 보내고 가장 많은 좋아요, 구독자가 많은 신문이 바로 뭐예요? 대한매일 신보.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는 신문 딱 나오면 두 개야. 독립신문 아니면 대한매일 신보. 아니면 조금 어렵게 나오면 말장난 치는 거야. 해보자.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은 독립신문이다. 아니죠.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은 한성순보. 독립신문은 어떤 자가 들어가야 돼? 최초의 민간인이 만든 신문. 요거 가지고 장난쳤는데 맞으면 되게 흐뭇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자 해볼게. 그러면 세 가지 외울게. 우리나라 순전히 최초의 신문은 무슨 순보? 한성순보. 나라 거죠. 최초의 민간인 신문, 최초의 순한글, 독립신문. 그거만큼 중요한 거. 무슨 매일? 대한매일신보. 뭐를 주도했다? 국채 보상운동을 주도했다.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봐봐. 내 생각엔 이미 두 개를 다 했어. 뭘 했느냐?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제 생각에는 학교 아까 그거만 외우면 찍을 수 있겠지. 그쵸? 그 다음에 학교만큼 잘 나오는 게 무슨 문? 신문도 여러 웬만큼 찍겠지. 그러면 거의 이 파트가 나오면 어디서 나와요? 학교 아니면 신문이 나오겠지. 맞잖아요. 그러면 시간 좀 남아서 하나 더 해줄게요. 자, 따라해보자. 국학이 뭘까? 국가의 학문이야. 그러면 이게 봐봐. 영어 수학 없다고 민족이 망하진 않죠. 물론 크게 보면 망하지. 왜? 영어 수학이 없으면 기초학문이 없으니까 나라가 붕괴는 되지만 민족이 없어지진 않죠. 그러면 민족이 있기 위해서는 국학이 필요해요. 국학이 뭐냐? 간단해요. 국어와 국사야. 이해되겠죠 여러분? 야 만약에 한국 사람인데 역사의식이 없으면은 한국 사람이 아니지. 한국 사람인데 국어 못하면 한국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지금 일본 애들이 우리 민족을 먹으려고 그러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민족의 주체성, 자존심을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그 나라 망하기 직전에 국학운동이 벌어지는데 해보자. 얘네 물어보자. 이게 조선시대 한자가 좋긴 좋은데 배우는데 10년 걸리죠. 그러니까 양반들만 한자를 알지 백성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봐봐. 독립신문 같은 데가 순한글로 썼더니 민중들이 금방 계몽이 되는 거야. 그 나라에서 잘됐다. 아파. 빨리 우리도 그러면 니네 또 하나. 세종대왕이 그 훈민정음 만들었을 때 다들 무시했지. 양반들이 무시해서 뭐라 그러냐? 암글. 암캐글이 뭐냐? 여자들을 비하해서 야 여자들이 쓰는 거야. 아해글. 애새끼나 쓰는 글이야 라고 무시했단 말이야. 그런데
독립신문이라든가 여러 한글을 했더니 너무 한글이 뛰어난 거야. 그래서 해보자. 1907년 나라에서 국문, 한글이야. 나라에서 아예 한글을 연구하려고 국문 연구소를 만드는데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왜냐? 세종대왕 때 훈민정음 만들려고 외우지 마세요. 정음청이라는 한글 연구를 만들었다가 요게 나중에 1500년대 없어져. 왜? 한글 필요 없다고. 그러다가 몇 년 만에 500년 만에 궁궐안에 한글 연구소가 만들어진 게 무슨 연구소? 국문연구소. 되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 500년 동안 한글을 무시하다가 드디어 이제 한글 가지고 민중을 계몽해야 되니까 나라에서 국문연구소를 몇 년 만에 500년 만에 만든 거야. 이때 중요한 분이 니네 혹시 이분 아나? 지석영. 종두법을 만드신 분. 하나 웃긴 얘기 해줄게요. 이 지석영 박사가 종두법이라고 이거를 배우려고 인천에 갔더니 일본 사람들이랑 외국 사람들이 많잖아. 근데 그걸 배우려면 외국어가 필요하니까 일본어 문법이랑 영어 문법을 공부하다가 한국어도 문법이 필요하다 해서 이분이 또 국어에 짱이 된 거야. 그 다음에 누구? 이분 안 해야 돼. 성시경이야, 주시경이야. 주시경이 있는데 이분이 바로 여러분 봐봐. 이거 꼭 알려줄게. 바쁘더라도. 이 주시경 선생이 왜 위대하느냐. 그 전까지 무슨 정음이라 불렀어요? 훈민정음이라 불렀죠. 근데 요 주시경 선생이 바로 훈민정음 대신에 한글이라고 이름 지은 거야. 그 왜 한글이냐? 뜻이 여러 가지래요. 우리 한민족의 글. 한없이 큰 글. 한없이 위대한 글. 여러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글을 세종대왕이 창제했지만 그 한글이라고 딱 이름 지은 건 무슨 경? 주시경 선생. 그래서 이분이 왜 위대하느냐? 한글을 보급하려고 그 당시 서울에 있는 한 20개 학원을 다 다니는 거야. 근데 얼마나 바쁘냐면은 그때는 가방이 아니라 보따리잖아요. 이화학당 수업 끝나면 막 들고서 막 보따리 막 휘날리고 막 하루에 10시간 수업을 하신 거야. 그러다가 슬프더라. 38인가? 심근경색으로 스르르 돌아가신 거야. 근데 이분 제자들이 한국의 한글을 다 완성한 분이야. 자, 누구? 성시경, 주시경 박사. 그 다음에 국사는 뭘 하느냐? 첫째, 나왔죠. 단재 신채호 선생이요. 아까 얘기했던 대한매일신보에다가 이거 외울게요. 독사 신론이라는 책을 씻습니다. 이거 이름은 들어본 적 있죠? 독사 신론이 뭐냐? 봐봐. 신채호가 선생이 봤더니 지금 우리 민족이 망하려고 그래. 근데 그 전에 우리 역사는 뭐냐? 봐봐,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양반들이 너무 중국을 사랑해가지고 이런 식이야. 우리 역사의 주체성이 아니라 해보자. 기자라고 들어본 적 있니? 해볼게요. 중국 역사책에 가면 기자라는 중국 사람이 한반도에 와서 고조선을 세웠대. 그러니까는 중국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단군이 아니라 양반들이 봐라! 우리 조선은 이미 2000년 전에 중국에서 왔어! 라고 하는 거야. 게다가 니네 위만은 배웠죠. 위만은 중국애죠. 그러다 보니까 봐라! 중국에서 신채호가 장난감? 우리 한민족인데 옛날 역사책을 봤더니 다 중국에서 건너온 걸 정통으로 보는 거야. 그럼 우리가 중국 짝퉁이잖아. 그래서 신채호가 하는 말이 야, 우리는 중국의 속국이 아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부여, 고구려, 고조선이 있었다. 기자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우리 민족은 독자적인 역사가 있으니까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키우자. 라고 해서 역사 방향을 딱 잡은 위대한 책이 무슨 신론이야? 독사신론이야. 되게 위대한 거야. 왜냐면은 하나 얘기해 줄게요. 사람이 뭐에 빠지면 거기 병신된다. 해볼게요. 80년대야. 80년대 나 어렸을 때 미국으로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은 거의 한국의 초엘리트급이야. 그럼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미국 갔다 오면은 다 한국을 까는 거야. 야, 미국은 이런데. 그런데 대다수가 맞아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그럼 문제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 봐봐. 하나 웃긴 얘기 해줄게요. 조선시대 양반들이 그림을 그릴 때 우리의 한강이라든가 백두산을 안 그려. 왜 안 그리느냐? 오랑캐 땅이야. 대신에 평생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중국 땅을 그려. 어떻게 그리느냐?
중국에서 유명한 화가가 그 그림이었어. 그러면 중국의 베이징을 그린 거야. 그러면 모든 양반들이 모여 그 베껴 그리는 거야. 왜?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화사상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중국이 짱인 거야. 그 역사도 여러분 중국 위주로 가는 거야. 그걸 깐 게 바로 신채호의 무슨 신문? 독사신문. 근데 요 독사신문이 실린 신문이 따라해볼게요. 무슨 신부? 대한매일신보야. 그래서 국학연구 두 가지만 할게요. 국어는 무슨 연구소? 국문연구소. 국사는 신채호 선생의 백사야 독사야. 독사신문. 요거는 알아두면 좋아요. 또 하나. 니네 지금은 거의 남녀 평등인데 옛날에는 좀 여성들이 좀 많이 차별을 받았잖아. 그래서 아무리 똑똑해도 야! 무슨 여자가 공부야! 무슨 여자가 재수야! 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시집만 보냈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죠. 그래서 1898년에 옛날 양반의 부인들이 많이 배웠잖아. 양반 부인들은 여성운동을 해요. 야! 우리는 부엌대기가 아니다. 세상이 바뀌었다. 우리 여성들도 공부해가지고 근대 여성이 되자 해서 여러분 이분들이 따라해볼게요. 이거는 여권 통문이라는 글을 만들어요. 퍼뜨리는 거야. 자, 여성분들 우리도 교육합시다. 서양식 교육을 받아서 신식 여성이 돼서 우리도 똑똑해져야지 자식도 잘 키우고 남편에게 조언도 하지 않냐. 우리는 애 낳으려고 밥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다. 우리도 하나의 인격체니까 교육을 받읍시다. 그래서 고종에게 여학교 건립하자고 막 건의했는데 고종이 돈이 없으니까 이분들이 돈을 모아서 이거 안 나와요. 숭의 여학교라고 세우거든요. 이게 아마 지금의 무슨 여대인데 성신여대 말고 뭐가 있지? 성신여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하나 뭐 있지? 아, 덕성여대. 덕성여대 효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요거 원래 동아시아 문제인데 요즘에 남녀 평등 많이 우리가 사회적 이슈가 됐잖아요. 그래서 동사에 있던 게 왔어요. 그래서 구한말에 우리 여성들도 공부를 합시다. 10번. 무슨 통문? 여권 통문. 요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거 말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마무리합시다. 학교 배웠죠. 오늘 뭐 배웠어요? 신문 배웠죠. 그리고 무슨 운동 배웠어요? 국학운동 배웠죠. 그리고 무슨 운동? 여성운동 배웠죠. 이것만 하면 될 거. 더 하면 1시간 더 해야 되니까 너무 시간 아깝고 이거면 돼. 이 중에서 골라 나오겠죠. 교수님 마음이야. 어떤 주는 학교, 어떤 주는 국학, 어떤 주는 여성운동, 어떤 주는 신문인데 주로 니네가 봐도 좀 심도 있는 게 뭐야? 학교 나올 확률이 크겠죠. 근데 양은 작지만 국학도 굉장히 중요하죠. 신채호 선생의 독사신론, 그 다음에 주시경 선생의 국문연구소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 문제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주로 내 생각에는 학교나 신문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가끔 무슨 문제? 여성운동이 나오겠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거 알아두면은 이제 다음 주부터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고 어려운 시대. 무슨 시대? 일제시대. 맞잖아요. 그래서 내가 장담한 건데 흥선대원군부터 지금 그 근대사 파트가 끝났어. 거의 안 틀릴 거라면. 미안하다. 아니 그래도 여러분 옛날처럼 막 찍진 않죠. 그래도 야 너 이름만 뭐 하지만 배운 거 거의 다 나오지 않니? 맞잖아. 그쵸? 분노해서 그래요. 자, 됐고 그러면 5분 남았으니까 우리가 나중에 하겠지만 마무리 한번 해보자. 그냥 편하게 들어요. 첫 시간에 세도정치 배웠어요. 거의 시험에 안 나오죠? 대신에 거의 한 문제 매일 나오죠. 무슨 대원군? 흥선대원군. 세 파트잖아. 그렇잖아요? 경북공중권, 비변사철폐, 뭐 의정부, 강화, 삼군부인데 제일 나오는 거 뭐야? 병인양요, 병인박 나오죠. 그러면 흥선이 배운 다음에 고종이 친정해서 이거 나왔네. 이 대성에 제일 먼저 한 게 무슨 조약? 강화도 조약. 야, 강화도 조약에는 딱 2개밖에 없잖아. 뺏긴 게 뭐야? 치해복권이랑 해안측량권이지 최국은 없잖아. 맞잖아. 최국 없다고 해보니까 틀렸어. 몇 명이. 자, 볼게요. 그런 다음에 강화도 조약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무슨 정책을 해요? 개화정책. 통리, 기무하문. 통리,
김무함은 청나라의 영선사, 일본의 조사 시찰단, 별기관, 그리고 이때 뭐가 들어와야 돼? 무슨 책략? 조선 책략. 그리고 개화정책의 일환으로 1882년에 조미수 통상조약, 최초의 최혜국. 그러면 그 앞에는 최혜국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최초의 최혜국, 최초의 서양과 맺은 조약, 최초의 관세, 거중조정, 보빙사. 그렇죠? 그리고 나서 조미수 통상조약 맺고 1882에 무슨 곤란? 이모곤란. 이모곤란 끝나고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전. 일본과 무슨 포조약? 재물포조약. 청나라가 내정가섭이 심해지니까 무슨 계합파? 옹공계합파와 무슨 계합파로? 급진계합파로 갈렸다가 뻥 터진 게 밀마다 나오는 무슨 정변? 갑신정변. 갑신정변 끝나자마자 청나라와 일본이 무슨 조약? 텐진조약. 동시에 나가지만 동시에 들어오자. 그리고 나서는 뭐가 있어요? 일본에게 무슨 조약? 한성조약. 청나라가 내정가섭 심하니까 조로 통상조약 했더니 영국에 삐져가지고 거문도를 먹어버리죠. 거문도 사건. 개나 소나 다 건드니까 부들부들 뚫리죠. 부들부들 6.161 무슨 국 주장해요? 종이국 주장하지만 씹히죠. 그리고 나서 쭉 가다가 1894년 드디어 시작해볼게요. 무슨 농민운동? 동학? 농민운동 와중에 청나라 들어오니까 텐진조약으로 일본 들어왔죠. 그 와중에 일본이 강제로 1차 무슨 개혁? 가보개혁, 군국기무처, 흥선대원군, 신과과, 신분제 폐지, 과거제 폐지, 과거제가 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동학이랑 그 정부랑 전주화약 맺고 무슨 청? 직강소를 만들었죠. 근데 결국 청일전쟁이 벌어지죠. 청나라가 일본도 까고 동학도 갔죠. 우금치. 1차 거부개혁 중단시키고 2차 거부개혁 했죠. 그런데 무슨 간섭이 들어와요? 삼국 간섭으로 러시아가 세지니까 민비를 죽였죠. 무슨 사변? 을미사변. 이것 때문에 무슨 개혁? 을미개혁. 단발령, 태양력, 우체사, 종두법. 기억나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고 나서는 무슨 의병? 을미의병. 이 와중에 고종이 빡쳐가지고 무슨 파천? 아간파천.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했죠. 이때 무슨 신문? 독립신문과 독립협회. 무조건 나오죠. 중추원식 의회 설립운동, 입헌군 주제, 이권수호운동, 러프도, 조령도, 한러은행 폐쇄했다. 그리고 나서 독립협회를 폐쇄하고 마지막 개혁인 여러분 무슨 개혁을 해요? 광무개혁을 하죠. 무슨 신참? 구본신참, 대한국 국제, 원수부, 찌개찌개 뭐라고요? 토지문서, 찌개찌개찌개 나만 하네 뭐라고? 근대적 토지문서에 무슨 게? 찌개찌개찌개. 그 다음에 아까 배웠죠. 기술학교, 상업학교. 그쵸? 쭉 나와야 돼요. 자, 그러다가 광무개혁 실패하고 드디어 무슨 전쟁? 러일 전쟁 중에 독도, 경부선, 경의선 하자마자 무슨 의정서? 한일의정서. 군사용으로 오리 토지를 뺏어갔다. 그리고 1차 한일협약, 고문정치. 전쟁에 의가니까 가스라, 테프트 미략. 2차 영일동맹 포기했어요. 포츠머스. 그리고 나서는 1905년에 나라가 반쯤 망했죠. 을사늑야. 외교권 뺏기고 통감부. 이것 때문에 을사의병. 고기는 익혀 드세요. 최익현. 평민의병장 신돌서. 애국개몽운동. 그 다음에 민영한 자결. 안중근의 이또 처단. 그 다음에 나철의 을사오적 암살단. 장인환 전명은의 스티븐스 사살. 그런데 1907년에 고종이 헤이그 특사 보냈다고 고종 강제 퇴위한 다음에 정미 칠약조. 한일 신협약, 차관정치, 군대 해산. 군대 해산했더니 해산된 군대가 무슨 의병? 정미의병. 13도 창의군 해서 서울 진공작전 실패하고 남한 대토벌작전. 여기까지 배웠었죠. 그리고 나서 정치 다 끝냈고 경제 필요 없어. 경제 쌀을 막으려고 참았다. 방공령 실패했죠. 그 다음에 황야의 보안관. 보안회가 황무지 개강권을 막아냈다. 독립화폐가 러프독을 막아냈다. 쭉쭉쭉 나와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잖아. 그러다가 일본 애들이 무슨 정리사업? 화폐 정리사업에서 나라가 망하니까 무슨 보상운동 했다. 국채보상운동. 다 기억나? 아니, 별거 없지 하니까. 표정들이 별거 있는데요. 자, 나중에 날 잡아서 1시간이면 정치, 경제, 사회문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이걸 왜 하느냐? 여러분 스스로 흥선대원군부터 정치, 경제, 사회, 문화까지 1시간에 끝내야 돼. 지금 정도 되면. 왜? 내 반복을 무지했잖아.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국사 나중에 수능 보기 전에 3시간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머릿속에 있으면 돼. 그럼 나중에 평생 해먹을 수 있어. 알았죠? 그리고 다음 주에 뭐 할 거니? 우리 지난번에 그 독도를 했죠. 다음 주에 간도 해야 돼. 간도. 간도 살짝 간도 안 했거든?
간도 나중에 잠깐 간도 언제 해줄까? 그럼 간도는 나중에 해줄게. 일단 여기까지 끝냈고 이제는 일지시대 들어가줄게. 알았지? 고생했어요.